이튿날 아침, 우리는 7시도 채 안 되어서 스위스의 호텔을 빠져나왔다. 바로 유럽의 지붕이라 불리우는 해발 3,454m의 융프라우 요흐에 오르기 위해서였다. 일단 인터라켄 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라우터브루넨 역에 도착했다. 기차 출발 시간을 기다리며 밖에 나와서 주변 경치를 둘러보는 순간 거대한 알프스 산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놀라웠다. 책에서만 보던 아름다운 산이 바로 내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라우터브루넨 역을 출발한 기차는 약 2,400m 지점인 클라이네 샤데크 역에 도착했다. 여기서 또 열차를 갈아타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융프라우 요흐 역에 도착할 수 있었다. 열차를 타고 가면서 두 가지 사실이 놀라웠다. 하나는 내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자연의 모습이었다. 눈 덮인 알프스와 거대한 빙하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다. 카메라를 어디에 들이대도 바로 작품이 되는 그런 풍경들이었다. 다른 하나는 그런 높은 곳까지 열차가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관광객들을 위해 그런 열차를 만든 것인지, 주민들의 이동 수단으로서 그런 열차를 만든 것인지 이유는 잘 몰랐지만, 그런 높은 산으로 산악열차가 다닌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나는 그런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고산병이 나타날 줄 알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으나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했기 때문이었을까? 다행히 고산병 증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는 융프라우 요흐 역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3,500여 미터 지점까지 올라갔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알프스의 높은 봉우리들이 펼쳐져 있었다. 날씨가 아주 맑고 운이 좋으면 프랑스 파리까지도 여기서 보인다고 했는데 약간의 눈보라가 일고 있었고 날씨는 그렇게 좋지 못했다. 맑게 개인 알프스를 못 본 것이 아쉬웠지만 알프스에 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기뻤다. 나는 그 정상에서 기념으로 거대한 얼음덩어리들을 들고 기념 촬영을 했다. 여행을 통해서 아빠와 손도 잡고 서로 사진도 찍어주면서 많이 친밀해질 수 있었던 것이 여행의 큰 수확으로 다가왔다. 역시 여행은 사람의 마음을 너그럽고 여유롭게 만드는 것 같다. 그 다음으로는 얼음궁전을 관람했다. 그곳 온도가 워낙 낮다 보니 조각품을 만들면 웬만한 조각품들은 몇 년씩 그 형상을 유지한다고 했다. 이글루, 곰, 독수리 등 여러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 조각들을 배경으로 하여 기념 촬영을 하고 나와서는 기념품들을 살펴보다가 라면을 먹었다. 스위스 알프스, 유럽의 지붕에서 우리나라 신라면을 팔고 있었다. 먼 곳까지 와서 TV로는 손오영을 보고 한국 라면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반갑고 신기했다. 알프스의 지붕에서 먹는 신라면 맛은 꿀맛 같았다. 산을 내려와서 우리는 그 다음 목적지인 이탈리아 밀라노로 향했다. 밀라노까지는 장거리라서 우리는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차 안에서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를 보았다. 이탈리아로 가는 차 안에서 이탈리아 영화라니. 적당한 때에 적당한 영화라서 그런지 기분이 즐거웠다. 그 영화의 메인 음악은 지금까지도 내 마음에 남아있다. 그 상황에서 본 영화가 아니라면 그 영화의 음악은 그냥 아름다운 음악으로만 내 마음에 남아있었을 텐데 여행을 하는 도중 들은 그 영화의 음악은 여행이 끝난 지금까지도 이탈리아 여행의 감동을 되살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은 그 배경음악을 듣거나 생각하기만 해도 이탈리아로 가는 차 안의 풍경과 이탈리아의 분위기가 저절로 떠올려진다. 역시 음악은 추억의 매개체 역할을 해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밤 8시경, 드디어 패션의 도시 밀라노에 도착했다. 패션의 도시 밀라노라고 하지만 밤이 깊어가고 있어서인지 밀라노 사람들의 패션을 구경하기는 어려웠다. 첫 관광지는 스포르체스코 성이었다. 불 켜진 성의 모습과 분수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스포르체스코 성은 스포르차 가문의 성이자 동그란 모양의 방어 요새로 레오나르드 다빈치가 설계했는데 안은 비어 있다고 했다. 그 다음으로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이탈리아 고딕 건축물인 두오모 성당을 찾았다. 두오모는 영어의 돔과 같으며 라틴어의 도무스를 어원으로 한다고 한다. 영어의 돔은 방구형의 둥근 지붕, 둥근 천장의 뜻으로 사용되는 데 비하여 이탈리아의 두오모와
독일어의 돔은 대성당을 의미한다고 한다.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주교 신부가 미사를 집전하는 성당을 말하는데 큰 도시에는 모두 두오모 성당이 있으며 그중 밀라노와 피렌체의 것이 유명하다. 이탈리아에서 두오모는 단순한 종교적 장소뿐만 아니라 지역민에게 가장 중점적인 장소인데 과거 도시계획자들은 한 도시를 건설할 때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두오모를 배치한 후 주변에 시민광장, 관청, 공공시설, 상가 등을 배치하였다고 한다. 밀라노 두오모 성당은 뾰족뾰족하게 솟은 높은 탑들로 보아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엄청난 규모의 성당이었다. 아빠는 망원경으로 성당 곳곳에 조각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조각품들을 보셨다고 했다. 이 성당을 짓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쉽게 상상이 가지는 않았다. 두오모 성당에 이어 그 옆에 있는 빅토리아 엠마누엘레 2세 갤러리도 구경하였다. 빅토리아 엠마누엘레 2세 갤러리는 거대한 아케이드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숍들과 카페가 있는 곳이었다. 바닥에는 이탈리아 유명 도시들의 문장이 있었는데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가 늑대젖을 먹고 있는 로마의 문장이 인상적이었다. 아케이드를 벗어나자 시청과 레오나르도 다빈치 동상, 오페라의 메카인 라스칼라 극장을 구경할 수 있었다. 그렇게 두오모 광장을 나와서 밀라노의 도로 정가운데로 다니는 전차를 보며 나는 밀라노에 왔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아침 일찍 우리는 피렌체를 향하여 출발했다. 피렌체까지의 거리가 만만치 않았다. 가까스로 점심쯤 도착하여 우리는 근처의 한 식당에서 드디어 스파게티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 스파게티를 맛봤다. 이탈리아의 스파게티는 생각보다 자극적이지 않았고 토마토 소스와 약간의 향신료가 전부인 심플한 맛의 스파게티였다. 여러 가지 재료로 멋을 낸 맛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맛이었다. 그렇게 이탈리아의 스파게티와 닭고기 요리를 맛보는 동안 어른들은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를 드셨다. 하지만 나의 입맛은 많이 서구화된 탓인지 김치가 벌써부터 그리워지지는 않았다. 꽃의 도시 피렌체는 14세기에서 15세기 메디치 가문의 후원에 힘입어 르네상스를 꽃피운 도시이다. 토스카나 지방의 중심지인 피렌체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피렌체 역사지구 전체가 1982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고 하니 대단하다. 아르노 강이 흐르는 피렌체의 그림과 같은 골목들을 걸어서 처음 도착한 곳은 메디치가의 집정실이었던 베키오 궁이 있는 시뉴리아 광장이었다. 중세 피렌체의 강력한 주역이었던 메디치의 동상도 보고 베키오 궁 옆에 있는 다비드 상도 보고 야외 박물관을 연상케 하는 시뉴리아 광장에서는 메두사의 목을 자른 영웅 페르세우스 상도 보았다. 인상 깊었던 것은 목이 잘린 메두사와 페르세우스의 표정이 비현실적이게도 온화하였다는 것이다. 예술과 현실의 괴리일까? 그 다음으로는 피렌체의 아름다운 성당인 두오모 성당을 찾았다. 이 성당은 1292년에 착공하여 1436년에 완공되었고 정식 명칭은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카테드랄이라고 한다. 이 성당은 깜비오가 설계하였고 106m의 높이를 자랑하는 돔은 브루넬레스키의 작품이다.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의 두 남녀 주인공이 재회하게 되는 장소로 더욱 유명해진 두오모 성당은 관광객들이 직접 돔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했지만 나는 시간 관계상 올라가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하고 싶은 것들을 다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은 단체 여행의 단점이었다. 색상은 흰색, 붉은색, 초록색의 세 가지 색 천연 대리석을 이용하여 건축되었는데 세 가지 색만 사용했는데도 화려함을 느낄 수 있었다. 말 그대로 꽃의 대성당이었다. 피렌체의 두오모 광장에서는 황금색 천국의 문이 있는 성 요한 세례당과 지오토의 종탑을 함께 감상할 수 있었다. 성경 내용을 주제로 하여 만들어진 황금의 천국의 문은 참 인상적이었다. 황금의 색감과 정교한 인물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피렌체의 미로 같은 골목에서 우리는 단테의 생가와 미켈란젤로의 생가도 보았다. 르네상스의 유명한 인물들이 걸어다녔던 그 거리를 내가 걷고 있다는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르네상스 시대의 인물의 생가를 아직까지 보존하고 있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피렌체를 떠나기 전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있는 미켈란젤로 언덕을 찾았다. 영화에서 봤던 아름다운 붉은 지붕들이 즐비한 피렌체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정말 멋있었다. 우리는 로마로 가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났다. 그리고는 모든 길로 통하던 로마에 도착했다.